예, 관련된 내용들 인명 피해도 좀 많이 발생을 했고 화재 원인 등이 지금 당장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련돼서 저희가 좀 전문가와 전화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해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인데요.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공하성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뉴스에서 전해지는 내용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화재, 사고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예. 그 호텔 건물이고 아마 이 지금 사진이라든가 그 예. 진화 상황을 보면 그 호텔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9층 건물이라고 하죠. 예, 그 중에서 8층, 9층인지 10층인지 그렇고 8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예. 8층 그 화재 난 곳에는 투숙객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사망자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호텔에는 그렇게 자주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로 예. 인해서 호텔 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호텔의 투숙객이 총 23명이었고 인명 피해로는 사망 6명, 중상 3명, 경상 8명으로 파악된다는 브리핑 함께 듣고 오셨는데 이런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한 상황이 계속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조대원이 예.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예. 일일이 호실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인명 피해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건물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정도 건물 오래된 경우에는 또 스프링클러도 아마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스프링클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화재 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소방차가 도착돼서 예. 이제 그때서야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초기 진압도 쉽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자도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 한정된 내용 안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보통 지금 이런 화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으로 추정되는 화재 원인 어떤 거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교수님? 일단은 전기적인 원인이 전기적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부분이요. 생각이 예. 듭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그 전선들이 합선이라든가 무전 아니면 전기 불꽃에 의해서 이제 불이 나면서 그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를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예.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방화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화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실수로 어떤 그 불을 일으키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호텔이 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런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괜찮은 겁니까? 예전에는 그 소방법이 그렇게 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예전 건물이라면 호텔, 여관 이런 곳은 16층 이상인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된 그렇습니까? 그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지어졌다면 아마 스프링클러도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래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교수께서 이제 그냥 외관을 보고 저희가 추정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불을 끄는 그런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연기가 굉장히 좀 검정 연기들이 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독가스가 아무래도 이 사망이라든지 부상자 상황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 그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때문에 사망자들은 대부분이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앞에 전해드린 내용으로 투숙객들이 소방당국이 추락에 대비해서 설치해놓은 에어매트 위로 떨어지다가 다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내용도 전해드렸었는데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내부에서 유독가스를 마셨을 경우에 예. 일반적으로는 한 모금만 마셔도 몸이 경직됩니다. 아.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대피를 하거나 예. 어떻게 뭐 뛰어내리거나 어떤 조치를 하고 싶은데 몸이 경직돼서 움직이지 못해서 계속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면서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투숙객들이 1층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가 다쳤다라고 계속 전해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화재가 난 상황에서 에어매트를 1층에 까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다가 다친다라는 것이 어떤 상황일까? 이거 교수님 뭐 비슷한 사례를 좀 보신 게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층에서 뛰어내린다면 예. 그래도 그 사고가 적을 수 있는데 지금 이 건물이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 보입니다. 예. 높은 층에서 뛰어내릴 때는 그 에어매트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뛰어내리는 방법이 예. 일반적으로는 입을 꼭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꼭 다물고 아. 그리고 엉덩이부터 먼저 그 에어매트에 닿을 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잘 모르고 뛰어내릴 경우에는 그렇군요. 일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건 혹시라도 뭐 혀를 깨물거나 그럴 위험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유독가스는 한 모금만 마셔도 좀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런 화재 사고를 맞닥뜨렸을 때 좀 유독가스가 나오는 것 같다 할 때 어떻게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호텔 같은 경우는 예. 일단 문 손잡이를 먼저 만져보면 좋겠습니다. 문 예. 손잡이에 열기가 가해진다든지 아니면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면 이미 복도에 유독가스가 가득 찬 거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호텔 문을 열고 섣불리 나가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호텔 내부에서 창문을 빨리 열고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효과적이고요. 그 손잡이를 만져봤을 때 손에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예.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하면 문을 열고 재빠르게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예. 이번같이 8층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그 8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1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 8층 이상 9층에 있는 투숙객들은 옥상이 있다면 저층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8층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예.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1층과 옥상 두 곳이 있다고 하면 1층과 옥상 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대피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들으면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이 투숙하는 인원들이 이 호텔의 구조, 본인이 지금 몇 층이고 몇 층까지 있고 옥상이 어디 있고 어떻게 해야 비상구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실 미리 숙지하기는 좀 어려웠을 상황으로 보이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신경을 쓰지 않는 이상 잘 모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호텔마다 뭐 화재가 났을 때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호텔마다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이죠? 뭐 대피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라든지 비상구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좀 투숙객들에게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 그 호텔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소방청이나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그 매뉴얼을 뭐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사실은 그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뭐 광고라든가 뭐 지하철 역사의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예, 이 화재에 큰 불길이 잡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추후 수습은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일단은 호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들을 빨리 그 파악을 해서 구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호실 문을 각각 다 열어서 그 각 호실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생존자는 있는지 그런 예.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투숙객들이 아무래도 에어매트 위에 떨어지면서 부상이 많이 생겼다라고 전해지는데 에어매트가 그 어느 정도 좀 안전을 위해서 사실 1층에 설치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소방대원들이 뛰어내리도록 좀 유도를 하면 뛰어내리게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예, 이런 당연히. 상황은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관들의 유도, 안내에 예, 예. 따라서 뛰어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너무 섣불리 뛰어내리다 보면 또 에어매트를 또 벗어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침착하게 소방관의 안내에 따라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도록 합니다. 그럼 소방 방제 관련한 매뉴얼상 뭐 몇 층까지는 어느 정도 크기의 에어매트를 깔아야 한다라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방서마다 에어매트 크기도 좀 다양하게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예. 에어매트 크기는 거의 뭐 비슷한 크기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은 10층까지 뛰어내리는 10층까지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해지는 인명 피해 사상자 17명, 사망자 6명, 중상 3명, 경상 8명입니다. 인명 피해가 23명이 투숙하는 인원 중에 17명이 사상자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거의 한 60, 70% 가까이 이러는 예. 것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건물 구조상 오래된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 호텔이 그 내장재도 그렇고 이 외장재도 그렇고 가연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화재가 보다 빨리 확산이 되고 또 유독가스도 가연물이 많은 만큼 다량 발생이 돼서 희생자가 많이 늘어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추정되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사망 그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어떠한 조사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완전히 되고 난 후에 예. 여러 가지 합동조사단을 꾸려가지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보통 2일에서 많이 좀 시간이 걸린다면 한 달까지도 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달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조금에도 전에도 여쭤봤지만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투숙객이 없는 8층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추정되는 화재 원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화재가 발생한 곳에 사람이 없었다고 보면 정기적 원인을 가장 들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전선이 노후화돼서 누전이 발생했다든지 접촉 불량에 의한 전기 불꽃이 발생했다든지 예. 이런 원인에 의해 아니면 합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재가 난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방화라든가 실화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층 호텔인데요. 예, 예. 8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현재 소방 당국에서 대응 2단계 소방본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소방 2단계 발령해서 진압을 하고 있는데 초기 진화는 거의 이제 된 것으로 파악을 예. 하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상당히 많네요. 사망자 6명을 포함해서 17명 이상이 사상이 났고 지금 구조대원과 화재 진압대원들이 각 호실을 다 두드려가면서 문을 열어가면서 아하. 내부에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호텔 주변에 있는 다른 객실들이 다 밀폐된 환경이라서 좀 연기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요. 네,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일반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희생을 당하신 분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투숙객이 총 23명으로 전해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상자가 17명으로 비중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호텔, 그리고 이런 숙박시설이라는 점이 화재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더 각별하게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 건물 구조
구조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피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인명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요. 혹시 건물이 오래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안전 장치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가 있고, 또 가연물의 양도 최근에 지어진 건물보다 가연물의 양도 많기 때문에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일부 투숙객들은 소방당국이 설치해둔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는데요. 이 에어매트 위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입을 꼭 다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뛰어내릴 때는 몸을 좀 움츠려서 엉덩이부터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에어매트라는 것이 뭐 어떤 것인지는 압니다. 저희가 뭐 사진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또한 에어매트로 인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지도 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은데 말이죠. 보통 이제 공기 안전 매트라고도 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뭐 소형, 중형, 대형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같은 경우는 아주 예. 낮은 높이에서 1층이나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고요. 중형 매트 같은 경우는 한 3층까지 높이에서 보통 뛰어내릴 수 있고, 아마 대형 매트가 깔려져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까 이제 제가 10층까지도 뛰어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좀 안전한 위치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면 대형 매트를 설치했을 때 한 6층 높이 정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소방당국에서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이 구조 작업에 나섰었는데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 이 소방서에서 애초에 이 신고를 접수를 받았을 때 규모가 큰 화재였다라고 파악을 한 걸까요? 일단 호텔이기 때문에 예. 규모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투숙돼 있어서 인명피해가 클 수가 있다, 이렇게 예.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대응 2단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대응 2단계는 부천 소방서 외에 인근 예. 소방서를 총동원해서 화재 진압이라든가 구조에 나서는 단계가 됩니다. 예. 예. 뭐 인명피해가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심각성 있게 대응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호텔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난 동선이 가장 짧은 곳으로 대피를 하면 좋겠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1층이나 옥상이 있다면 1층이나 옥상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 저층에 있다면 1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고, 예. 고층에서 투숙하고 있다면 옥상으로 대피해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효과적인데요. 예. 내가 호텔 내에, 실내에, 호실 내에 있다고 하면 혹시나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면 섣불리 문을 열고 대피를 하기보다는 이미 복도에 유독가스가 가득 찼다고 그때는 판단되기 때문에 호실 내에서 창문을 열고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 호실 내에 그 문을 통해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재빠르게 호실 문을 열고 대피를 하는데, 예. 다른 사람들의 대피를 돕기 위해서는 문을 꼭 닫고 계단을 통해서 1층이나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사상자 발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상자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3명 중에서 17명이니까 예. 나머지 지금 6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6명 정도가 지금 그 생존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생존자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혹시 이 중상과 사망을 나누는 뭐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까, 교수님? 경상자가 중상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 뭐 호흡 곤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상자로 판단이 되고요. 가벼운 뭐 찰과상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경상자로 구분합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사상자들이 복도 계단에서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유독가스 때문에 좀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대피를 하는 도중에 이미 계단이나 복도에 유독가스가 가득 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호실 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호실 내에서 그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뭐 심리적으로나 소방 구조 매뉴얼상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예. 들어오는 연기를 옷가지라든가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일단 막는 게 중요합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침착하게 가능하면 호텔 문을 최대한 창문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열고 호실 내도 유독가스가 들어오는 것이 창문 통해서 또 빠져나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호텔 내에는 일반적으로 왕관기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왕관기. 예. 왕관기. 왕관기를 혹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왕관기를 이용해서 창문을 통해서 대피하는 방법도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호텔의 상황은 좀 추정되는 걸로밖에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없기는 한데요. 이 숙박시설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면 화재가 좀 초기에 진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를 감지하면 바로 물이 나와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초기 소화에 아주 효과적인 소화 설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이 됐다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도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봤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로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뭐 불길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뭐 불길이라든지 피해 상황 정도로 봤을 때 뭐 추정되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그 화재가 발생한 호실에 예. 그 투숙객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정기적인 원인을 1차적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적인 원인이라는 게 뭐 합선이라든지 뭐 콘센트에서 불이 나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전등에서의 전선의 접촉 불량에 의해서 전기 불꽃이 발생될 수 있고, 그다음 또 합선에 의한 또 누전에 의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방화라든가 실화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면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화재 원인을도 파악을 해야 할 거고요. 그 호텔 안에 소방 관련한 시설들이 어떤 식으로 잘 작동을 했는지도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류의 조사들이 필요할 걸로 보십니까, 교수님?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화재 경보기가 작동을 하지 않았다면 혹시나 담당자가 화재 경보기를 꺼놓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데까지 일반론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어떤 주체가 조사를 하게 됩니까? 이제 소방서 그리고 경찰 또 정기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 이런 각종 한국도 가스안전공사 이런 그 부서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까? 보통 그 다음 날 화재 원인이 화재 원인이 발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수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 큰 불길이 잡히고 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인명 피해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이 호텔에 총 투숙객이 23명이었고 또 17명의 사상자가 이미 나왔잖아요. 나머지 인원들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나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늦어도 내일까지는 다 생존자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소방관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구조 작업이나 화재 진압에 아마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 7시 40분쯤에 부천시 도심에서 발생한 호텔 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네, 늦은 시간
전화 연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